안녕하세요. 예,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김병진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3학년은 없을 거고요. 예, 3학년이 있으면 안 됩니다. 3학년은 다음 해를 위해 이걸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3학년이 있으면 안 되고 2학년 또는 이제 뭐 1학년들이 나온 게 없으니까 1학년들이 조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학부모님들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4월 말 이전에 그 2018학년도 전형계획안이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18학년도 대입 주요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018학년 대입 주요사항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한 그 전형계획안이라는 거를 학교들이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 전형계획안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서울대가 주요사항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주요사항 중에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제가 따로 설명을 하는 걸 기획을 한 거라서 들으시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상태에서 그 서울대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그 2018과 관련한 전형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작업을 꼭 거치시기를 바라고 2018학년도는 이미 알려진 대로 영어가 절대평가되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입시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수능적인 변화고 그 수능적인 변화에 따라서 입시의 지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굉장히 주요한 관심사는 2018학년도에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그 영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라는 그 영어 점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는 것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라든가 아니면 관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 포함돼 있어요, 여기에 주요 사항에. 그래서 이제 그걸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우선은 이제 모집 인원의 추이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 발표 그대로예요. 서울대 발표 그대로 이제 요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대 발표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2016학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수시 직윤은 이렇게 직윤이라고 하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직윤은 계속 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2017학년도에 비하면 다소 소폭 늘어난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일반 전형도 수시 일반 전형도 이 2017학년도에 조금 줄었다가 다시 이제 느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다시 느는 수준으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요 상태에서 비율 자체만 가지고 보면은 이제 53.8%와 54.6% 이렇게 되니까 비율이 별로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총 모집 규모 있죠. 총 모집 규모가 있는데 이 총 모집 규모가 2018학년도에 가면은 이제 2016학년도나 2017학년도에 비해서 한 30명 넘게, 그러니까 한 40명 정도가 더 느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이 전체 인원 자체는 조금 더 느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정시 인원은 이제 줄었죠. 정시 인원 이렇게 주는데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놓치고 계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계획상 인원이에요. 그렇죠? 684명이라는 게 계획상 인원인데 이 계획상 인원인 684명보다 항상 더 많은 인원을 뽑게 되죠. 네. 그 이유는 2월되는 인원이 있죠. 그러니까 수시 미등록을 해서 2월되는 인원이 있고 그 2월되는 인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이거보다는 많이 뽑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인원 자체가 많은 건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예. 참고로 2016학년도 같은 경우는 자연계는 170명 가량이 2월이 됐습니다. 정시로. 그러니까 지금 2016학년도 766명에서 실제로 모집을 한 인원은 이제 900명대가 넘어가서 거의 1000명대 가까운 인원을 모집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서울대가 밝히는 대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확대가 되고 수시 정시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은 감소가 되는 거다. 근데 실제로 이 감소폭은 그 2월되는 인원폭이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라고 명확히 딱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시적 측면에서 지금 보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조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서울대가. 저는 서울대 발표 그대로 말씀드리면 조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는 수시 모집이 아까 이제 지역균형 선발 전형하고 일반선 전형이 있었는데 실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지역균형 선발 전형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그러니까 저 위에 거 일단 놔두고 세계 2등급, 세계 이상 2등급이에요. 이게 2017학년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6학년도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2016학년도, 2017학년도도 세계 영역 2등급 이내예요, 실제로 직윤이. 그런데 왜 서울대는 조정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렇죠? 조정이라는 말을 쓰면은 2017학년도까지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라는 말을 쓴 거는 여기 있죠.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4개 영역을 똑같이 놓은 상태에서 세계 2등급이라는 건 영어를 괄호치고 국어, 수학, 탐구에서 2개 2등급인 거와 같은 효과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가 절대평가되면 80점 이상이 지금 2등급이잖아요. 8점 이상이 2등급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영어 서울대 직윤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이 2등급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상황을 가정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2등급을 다 맞춘다고 가정을 하면 2개 2등급을 맞추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현재는 국수, 영, 탐이 모두 상대평가 체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3개를 2등급을 받는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특히 탐구가 2개 평균인 상황에서 2개 평균 등급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2개 평균 등급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세계 2등급은 그렇게 특히 자연계 친구들한테서 아주 뭐 쉬운 최저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실제로 직윤 대상자들 중에서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꽤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렇다면 2018학년도부터는 직윤에서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할 거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부분을 자기가 서울대 직윤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하나 생각을 하는데 서울대 직윤은 학과에서 딱 2명이에요. 그렇죠? 재학생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 대중적인 전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전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를 읽어야 되는 거냐면 서울대가 영어 절대평가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영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영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대학들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영어를 활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히 영어 절대평가되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영어가 제외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영어를 굉장히 높은 등급을 유지하도록 수능 최저를 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수능 최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2등급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할 거라고 써줬다는 점. 그 점이 다른 대학에 미치는 파장이 존재할 거다. 그걸 1등급으로 잡지 않고 2등급으로 잡았다는 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 입장에 생각해 보면 서울대가 1등급인데 우리도 서울대를 쫓아가고 싶어서 1등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걱정이 되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대학들도 우리 서울대도 2등급인데 우리도 2등급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다. 특히 첫 해기 때문에 절대평가 첫 해기 때문에 등급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죠, 지금. 수험생들도 그렇고 대학들도 그렇고 입시기관들도 등급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건 절대평가는 어차피 점수에 대한 거니까 등급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했을 때 1등급, 즉 원점수 기준으로 90점 이상을 받는 친구들이 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0에서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전체 영어 응시자에 10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그 친구들은 상대평가 체계에서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상황에서 10에서 15% 사이가 90점 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학년들은 이미 절대평가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학습의 비중 자체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 위에 선배들보다.
그럼 그 친구들이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봤을 때 그 정도의 점수대, 즉 90점 이상의 친구들이 10에서 15% 사이가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영어에 대한 어떤 그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학습에 대한 그 강화 정도가 약하다 보면 결국 만점을 받는 친구들은 일정 부분 존재하겠지만 90점 언저리에서의 친구들의 변화폭은 좀 더 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10% 미만이 돼 버리면 1등급으로 직연 자격을 제한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학들이 2등급으로 그런 것들을 설정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서울대가 그 과정에서 우리는 2등급을 할 거야 수시에서는 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졌다는 점에서 이 발표가 직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들에 미칠 파장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정시적 측면에서 2018학년도의 그 주요 사항들을 보면 두 가지를 언급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서울대가 밝힌 대로 2017학년도 동일한 반영 비율을 유지한다는데 여기에 원래 있어야 되는 영어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영어 절대평가되다 보니까 등급만 나올 거고 실제로 서울대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다 보니 영어가 표준 점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영어를 반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2017학년도까지 100, 120, 180의 반영 비율을 가졌는데 이거를 쓰지 않은 거니까 그냥 100, 120, 8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구 부분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화되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거는 이게 이 상황에서 800점 만점의 상황에서 요게 빠져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600점 만점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6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결국 반영 비율 똑같기 때문에 이게 과탐이나 사탐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는 거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여전히 서울대 정시는 수학과 관련해서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총점 체계 자체가 800에서 600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반응 비율 자체는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어 수학은 원래 표준 점수 200점 만점이니까 그리고 탐구도 두 과목을 하면 200점 만점이죠. 예, 근데 여기다가 0.8을 곱하고 이 200에다가 여기는 1.2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총점은 6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부분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감점 규모를 했는데 인문계는 이제 제2외국어 한문을 이제 꼭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등급까지는 원래 감점이 없었어요. 3등급부터 감점이 존재하는 거고 0.5점씩 감점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감점폭 조정이라고 돼 있죠. 2018학년도부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017학년도까지는 1점씩 감점이에요. 제2외국어가. 근데 이게 0.5점씩 감점으로 감점폭이 줄어드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반면에 영어는 정시에서는 2등급이 기준이 아니고 1등급이 기준인 거예요. 정시에서는. 그래서 1등급을 기준으로 놓고 2등급부터 0.5점씩 차등해서 감점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3등급인 친구가 영어 3등급인 친구가 정시에 서울대의 어떤 특정한 모집 단위에 지원하고자 한다. 근데 그 친구가 이게 뭐 한 378.3이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영어가 3등급이기 때문에 0.5점, 0.5점이 감점되니까 1점이 감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전형에서는 377.3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 바로 밑에 378.2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영어가 1등급이다. 근데 이 친구는 영어가 3등급이다. 그러면 이 친구는 378.2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친구는 377.3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친구가 이기죠. 그렇죠? 이제 그 관계로 넘어가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측면으로 가는 거고 한국사는 이미 발표된 대로 3등급 이내는 감점이 없고 4등급부터 0.4점씩 차등 감점이 되는 걸로 2017학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거니까 한국사 일단 놔두고 영어 부분이 그렇게 변화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는 인문계 학생들은 정시에서 세 개 영역에 감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개 영역에 감점이 존재하는데 여기는 2등급부터 여기는 4등급부터 여기는 3등급부터 감점이 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자연계 학생들은
이 영어와 한국사에서만 감점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서울대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영어가 정시에서 서울대 지원하는 친구들이 영어가 3등급이 나올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거의 지원을 못 하겠죠. 지원을 못 할 거고 이게 이 1점 차이는 되게 크죠. 0.5점도 큰데 이 1점 차이는 되게 크기 때문에 1등급이어야 영어는 당연히 1등급이어야 갈 수 있을 거고 당연히 서울대 정시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영어 1등급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앞서서 직윤 최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대가 이런 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의 이 영어 감점 폭 자체가 그러니까 영어 감점을 기준이 되는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그 감점의 폭 자체가 여기와 비슷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두면 될 거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생각해서 가능하면 2학년 말까지는 영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지금 2학년 친구들은 준비를 하는 게 좀 더 이제 원활한 입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2018 전형계획안이 다시 나오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나중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